이메림입니다. 최근에 가야사 문제로 전국이 많이 시끌벅적합니다. 가락 종친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현재 한국 사회의 가야를 반대한다는 프랜카드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가야사 얼마만큼 왜곡되었길래 가락 종친회까지 들고 일어나서 지금의 현행 가야사를 부정하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배운 가야사가 진짜 가야사인지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유튜브를 제작하여 일본 서기의 임나와 우리나라 가야 비교하는 유튜브를 많이 만들어 올렸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보고 분노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또 다른 가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야사 문제가 대두되니까 일명 주류사학에서 주류사학 4개 단체에서 자기들 단체 이름을 걸고 이런 강의를 유사사학 강의라고 공격하는 문구를 문화재청에 보낸 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유사사학이고 어떤 것이 정사입니까? 일본 서기 임나 일본부를 따르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올바른 역사학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가야를 연구하는 것이 올바른 사학일까요? 국민들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런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가야를 부정하고 김수로왕의 가야를 부정하고 일본 서기 임나를 주장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정한 역사인 것처럼 또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인용하면 지금 문구를 보니까 전 정권의 돈을 받아가지고 정치권하고 압력을 향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진짜 말도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저희들 제발 정치권하고 손잡고 힘 좀 쓰고 싶습니다. 또 국가로부터 돈 좀 받고 싶습니다. 언제 돈 줬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말 그대로 지금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대단히 브레이크를 많이 거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상주시와 이제 상주 여러분도 오늘 상주 가야에 대해서 실체를 알게 될 건데요. 상주 가야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상주시 시의원, 도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 그리고 또 지정스님 또 관련된 많은 분들 스님들 많이 또 이렇게 가담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원의 역사를 바로찾기 위해서 가야사를 바로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남원 시민들 그리고 전국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 함께하는 네트워크 조직 그분들 위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뒤에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뭐냐? 한국 가야사에서 삭제된 가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내용 자체도 몰랐죠. 말 그대로 한국 가야사에서 삭제된 가야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정사에 언급된 그리고 뚜렷하게 그 지역까지 밝혀진 가야를 부정하고 말 그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일본 서기 임나와 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제거한 가야가 있습니다. 그 가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주목받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현장까지 가서 모든 것을 답사를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강의는 2부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께 먼저 1부에서는 그 가야에 대한 실체를 여러분들께 문헌사적으로 정해드릴 것이고 2부에서는 직접 답사한 내용, 고분군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릉을 직접 보여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가야의 그 문화권의 신비로운 소돔 문화도 촬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2부에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 여러분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자, 이 문화에 대해서 없어진 가야, 우리 한국사에서 사라진 삭제된 가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원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나서주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 가야사에서 도대체 어떤 가야가 삭제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가야를 하는 학자들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 진행 논문, 앞에 논문만 보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논문을 쓰는데 논문에 빠져버리면 전체적인 계략을 모릅니다. 그냥 선행 논문 분석해가지고 또 다른 학설을 내세우는 이런 논리의 논문이기 때문에 현황 가야사에서 어떤 가야가 우리나라 가야사에서 삭제됐는지 아직까지도 조명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현실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 김수로왕 가야에서 역사에서 언급된 그 가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빠진 가야는 어떤 가야입니까? 여러분들 그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원문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자, 신라편에 나오면서 고령군, 곤영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언어로서는 뭐 두원법칙이다 해가지고 고령이라든지 곤영이 일어나는데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령가야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지금의 대가야를 생각합니다. 대가야가 고령가야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역사의 원문에 등장하는 고령가야는 지금의 대가야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야하는 분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자, 원문에, 삼국사기 원문에 나오는 여기 고령은 자, 같이 씁니다. 고령이라 하고 아니면 말 그대로 곤영입니다. 곤영가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곤영군은 원래 곤영가야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두원법칙을 한다면 고령군은 본래 고령국 가야의 국가다, 가야국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자, 곤영군은 본래 곤영가야국으로 신라가 취하여 고동남군 한편 고능현이라고 이른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고능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고능현이 뭡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능. 어떤 능일까요? 바로 고령가야를 세운 왕능이기 때문에 고능이라 했습니다. 고령이라고 이런 기록이 여러분들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자, 고령군이라 하는데 자, 지금의 이제 상주에 계시는 곤영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의 대가야 고령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곤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학문의 세계에서는 똑같이 이 곤영도 고령으로 쓰고 있습니다. 발음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김수로왕이 등장하는 가야사의 고령군이 지금의 고령 대가야인 줄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보면 여러분들 그 가야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곤영 아니면 고령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본래 곤영가야국이다라고 나오는 그 원문이 여러분들 삼국사기 원문에 나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곤영군은 본래 곤영가야국으로 신라가 취하여 고동남군이라고 한편 어떻습니까? 옛날에 능이 있었기 때문에 왕능이 있었기 때문에 고능현이라고 이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구가 삼국사기에 나오고요. 다음 문구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입니다. 여러분들 삼국유사 제1권 기편에 자 가야 오가야 편에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원문을 쭉 보시고 여기 박스 처리된 거 보이시죠? 여기에 고령가야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대가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령 대가야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령하고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령가야면 어떻습니까? 이 가야를 압니다. 이 가야. 하지만 어때요? 실제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는 곤영가야가 나옵니다. 이 곤영가야는 나중에 여러분들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냐? 김수로왕의 동생이 물론 그때 오가야라든지 이런 체제는 김수로왕의 형제들이 나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 중에 어때요? 김수로왕의 동생 나중에 이제 2부에서 자세히 얘기했지만도 그 왕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기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뭐냐? 고령가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고령대가야하고는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언어로서는 어때요? 고령대가야가 하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원래 역사 원문에 나오는 고령가야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잊혀져 버렸고 우리나라 가야사학계에서는 바로 이 고령가야를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정사에 어떻습니까? 나오는 우리나라 고령가야를 가야사에서 삭제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야사입니까? 그러면서 일본서기 임나를 가야라고 해가지고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가야가 김수로왕의 가야가 아니라 일본서기의 임나 일본부의 임나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논리에 배반되면 유사사학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유사사학입니까? 여러분들 국민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라가 나오죠. 아라야고도 한다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야 지금의 하만은 어떻습니까? 아라가야는 지금의 하만이다. 곤영가야는 지금의 함령이다.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이다. 성산가야 쭉 나오죠. 지금의 경산이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소가야는 지금의 고성이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삼국유사에 그렇게 그대로 어떻습니까? 초기 가야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지금 어느 가야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가지고 삭제됐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어떤 거? 고려사입니다. 자, 고려사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고려사에 보시면 어때요? 고려사 근 57권
보시면 돼요. 경상도 상주목 함창군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데 자, 원문은 일부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요리 나갑니다. 자, 함창군은 본래 뭡니까? 고령가야다. 고령가야국이다 나오죠. 신라가 그것을 취했다고 나오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함창은 본래 고령가야국으로 신라가 차지하여 고동난군, 고능군 아까 나오죠. 옛날에 능이 있었기 때문에 고능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갱덕왕 때 고령군으로 고쳤다. 광종 15년에 함령궁이 되었다. 현종 9년에 상주목에 내속하여 뒤에 어떻습니까? 간부를 두었다. 이런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틀림없이 어떻습니까? 고령가야 고령가가 거여 나오는데 이것은 뭐다? 함창에 있다. 함창에. 그 함창은 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함창은 뭐라 해줘 보면요. 여기 보면 쭉 나오죠. 함령이다. 그래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를 보면 이 말 그대로 김수로왕의 동생이 세우는 뭐죠 보면요. 바로 이 가야, 고령가야가 어디 있는지 100% 정확하게 여기 있는 지명은 지금에 있는 지명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똑같이 있는데도 돼요.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이 가야를, 김수로왕의 이 가야를 어떻습니까? 지어버렸어요. 왜? 낙동강에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잡아놓은 고령 대가야보다 더 위에 있대요. 더 멀리 가야가 진출합니다. 이 가야를 빼버린 거예요. 빼고 어떻습니까? 대가야, 지금은 고령 대가야 밑에 마치 전라도 경상도에 가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꾸며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를 지금 어때요?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문헌에서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문헌만 있고 고고학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2부에 보십시오. 진짜 2부 보시면 욕 안 할 국민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쌍욕할 겁니다. 얼마만큼 가야를 어떻습니까? 파괴했는지 우리나라 가야사학자들 가야사 복원한 거 아닙니다. 가야사 파괴했습니다. 완전히 부정하고 김수로왕 가야사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시민 강좌 들으시는 분들 가야학자들 여러분들 지역에 초대해가지고 강의하실 때 먼저 질문하실 거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분들 오면 뭘 질문하느냐? 당신은 김수로왕의 가야사를 인정하느냐?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가야를 인정하느냐를 만약 질문했는데 말 그대로 뭡니까 보면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그 양반 돌려보내요. 그건 가야하는 사람 아닙니다. 뭡니까 보면 일본서기 임나 강의하러 온 사람입니다. 일본서기 임나 일본부 강의하러 온 놈이에요 보면. 절대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시민 앞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가야학자라고 교수라고 박사라고 어떻습니까? 시민들 앞에서 가야사를 강조하고 지금 다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일본서기 보니까 어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냥 다 보입니다. 이거는 박사, 석사 없어도 어때요? 다 봐요. 그런데 자기들만 박사고 자기들만이 정통이라는 그런 유치한 소리를 해다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들 외에는 유사사기라고. 그것들이 학자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지금 고려사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함창에 뭐가 있다? 고령가야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세 가지 문헌 속에서 보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내볼까요? 자, 여기 지도 어떻습니까? 여지도서라는 책에 보시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함창에 뭐가 있다? 고령가야가 있다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나오죠? 함창에 고령가야가 있고 또 다른 문서 보겠습니다. 자, 동사약에 보면 어떠세요? 동사약이라는 책에 보시면 여기도 어때요? 고령가야가 나오는데 뭐가 합니까 보면 자 김수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치원에 대한 이야기 최치원 선생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자 5사람이 뭐입니까? 땅을 나눠가지고 가야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아라가야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령가야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문헌에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사에 광복 이후에 어떤 한 인간이 나서가지고 이 고령가야를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 잡아넣은 인간이 없습니다. 다 부정했습니다. 왜 부정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사학계의 거부가 먼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후에 밑에 내놓은 어떻습니까? 라인들은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을 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상주에 있는 고령가야를 부정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고속도로 날 때 지금 어떻습니까? 3만 점의 유물이 나왔대요. 그리고 600개의 고분이 있습니다. 그 2부에 여러분들 영상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가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부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쌍욕 나올 겁니다. 2부 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별근본이라는 책에 1934년 제70호 자료에 보시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가야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육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자 고령가야가 어디다? 함창이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문서가 적습니까? 많은 우리나라 뭐 강보가 어떻습니까? 대일항쟁기 때도 많은 책에 어떻습니까? 자, 고령가야가 뭡니까? 어디에 있다? 함창에 있다. 지금 상주 쪽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대놨습니다. 그런데 왜 부정합니까? 왜? 일본 서기에 안 나오기 때문에? 웃기는 이야기죠, 보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다른 사세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연구소에 나오는 이 고령가야를 부정한 첫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병도 박사입니다. 자, 가야 사는 사람들 절대로 이 양반에 대해서 비평 논문 안 냅니다. 왜? 자기들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식적으로 이 양반의 논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비판해요. 만나보면 뒤에서는 비판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절대로 이 양반을 거론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보면 우리나라 가야사 지금 주류 학계 학자들 만나면 다 그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병도 박사가 뭘 했느냐? 삼국사기를 번역하면서 고령가야는 진주다. 이러네요. 이 뚱다지 같은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에 지리까지 점을 딱 찍어가지고 고령가야가 어디라고 딱 해놨는데 이 양반이 뜬금없이 자기가 번역해가지고 진주를 고령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집이 진주 있는데 가보면 여러분들 별로 유적 없습니다. 박물관 크고 있지만도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래서 지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죠. 진주를 고령가야를 해놨죠. 자, 여러분들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알면 왜? 삼국유사 부정, 삼국사기 부정, 고려사 부정.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고령가야의 실체를 다 부정했다. 누가? 이병도 씨가. 그러면서 진주가 주장한다. 진주가 고령가야라고. 요즘은 요 소리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말을 안 하고 딴 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딴 데 왜 찾아? 문서에 다 있는데 그대로. 지금 함창 상주가 고령가야라고 나오잖아. 왜 찾아? 유물도 4만 점이 나왔고 지금도 어때요? 독을 다 당했지만 600개의 고문군을 지금 뒤지면 얼마만큼 유적이 남아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상주시 분들, 상주시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 절대로 우리나라 학자들 끌어들여가지고 그거 발굴하지 마십시오. 말아먹습니다. 말아먹어요. 또 일본석이 지명 붙입니다. 절대로 그런 짓거리 못 하게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주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막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볼까요? 이병도 씨가 진주를 고령가야 한 이유는 진주의 옛 이름이 거열이다. 여러분들, 거열하고 고령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미치고 환장하는 게 뭐냐면 일본석이 임나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임나의 지명이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로 가보면 뭐냐? 아, 옛날 이름이 비슷해. 뭔 이름이 비슷해? 탁순이 대구인데 대구가 달고버리는데 달하고 타고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 자, 또 진주가 고령가야라고 주장하신 분은 뭐냐면 한국사 토론을 쓰신 변태섭 교수님. 이분도 어땠습니까? 한국사 토론을 쓰면서 이병도 씨가 틀을 잡아놓은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진주가 고령가야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한 예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사학계 보시죠. 김해, 고령, 함안, 고성, 창녕, 합천, 부산, 남원까지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원래 국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원래 가야 이름이고 이 뒤에 노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야하고 아무 상관없는 임나 일본부의 임나입니다. 원래 대마도가 큐슈 쪽에 있는 거죠. 대마도와 큐슈 쪽에 있는 지명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김에다 붙이고 고령에다 붙이고 함안에 붙여가지고 어떻습니까? 함안은 아라니까 아라하고 알라하고 비슷하지. 알라 이번에 일본 열도에 있습니다. 난가라요. 이거는 남쪽을 임나가 이미 남이라고 해석해가지고 논문 쓴 양반 제 논문에 아마 보십시오. 유튜브 있을 겁니다. 배꼽 잡습니다. 그거는 한자에 기초도 모르는 인간들이 논문 씁니다. 임의 임자가 중국 문헌에 남쪽이라고 가르치다고 그런 문구 없습니다. 제가 한자를 몰라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오역을 해가지고 부산의 금강가야가 난가라고 이런 아이고 참. 네,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야를 다 어떻습니까? 임나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가야 학계의 큰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홍익대 김태식 교수님이죠, 보면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뭐냐면 육가야의 이름이 잘 보시죠. 육가야의 이름이 원래 뭐냐? 육가야의 개념은 신라말 고려 초에 혼란기에 후고려나 후백제 때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가야 연맹 중에 하나인 금강국, 아라국,
고동남국이라든지 성산국, 비하국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신라말 고려 초의 명칭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초기에 어떻습니까? 가야 이름은 언제? 초기에 그런 이름 없었다. 나중에 어때요? 신라말 고려 초 혼란기에 생긴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 아닙니다. 나중에 어때요? 가라국에서 금강가야 이런 거는 뒤에 생긴 거예요. 용어. 왜? 그 역사책에 나와. 바뀌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가락국이 금강가야 됐다는 거 나옵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근거 없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딱 그때 글을 쓸 때 아예 딱 진짜인 것처럼 쓰고 나서 뭐냐? 그러면서 이름을 맡아 이럽니다. 소국의 6개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개국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분이 가야 논리를 다 합니다. 자, 6가야가 아니라 원래 10개국이 넘는다. 요거예요. 자, 김태식 교수가 주장하는 10개의 가야는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거 알면 가야사, 이 양반의 가야사는 다 본 겁니다. 자, 김태식 교수의 6가야 부정 그리고 10개의 가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 이따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럽니다. 자, 6개의 가야 이름은 다 뭡니까? 뒤에 생긴 이름이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5 내지 6세기의 가야연맹을 외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외에서 무슨 이유로 임나라는 명칭 이런 거 없어요. 김태식 교수 제 말이 자기 말입니다. 자기 말인데 마치 일본에 이런 문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완의 문명 700년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왜? 자기 주장 피려고. 소국이 가야는 6개가 아니라 10개 넘는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 6세기의 가야를 연맹을 가야연맹이라는 용어도 우리나라 가야사에 안 나옵니다. 이건 뭐냐? 연맹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때부터. 조선 총독부의 학맥들이 주장하는 것이 가야연맹이에요. 우리나라 가야연맹 없습니다. 정기연맹체, 후기연맹체 그런 용어 없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자, 이래 나가줬대요. 위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누가 불렀어? 문헌 가져와. 문헌. 위에서 5, 6세기에 가야를 임나라 부른 문헌 가져와 봐요. 없어. 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뭐냐?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여기 보시죠. 이분의 결론은 이분이 주장하는 지도를 보면 딱 압니다. 이게 가야지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가야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돼. 금강국 몇 개 빼고 탁순, 고차, 대사, 모루, 사타, 하기문, 상기문, 그러니까 다라국, 거열국, 여러분 상기문, 탁기탄, 여러분들 이 교수님이 주장한 가야가 6개가 아니라 10개가 넘는다는 이 가야는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일본 서기의 임나입니다. 일본 서기의 임나 일부에 등장하는 임나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뭐냐? 우리나라 가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그거는 6개는 뭐냐? 믿을 수 없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 일본부의 10개 넘는 임나의 지명이 맞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야 지명은 부정하고 일본서기 임나 지명이 가야 지명이라고 주장하는 지도가 바로 이거죠. 결국은 뭐냐? 일본서기는 옳고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이 논지고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가야연맹은 한국 가야가 아닌 뭐죠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일본서기의 임나 10국입니다. 일본서기 임나일본부의 임나 10국이 바로 김태식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가야입니다. 여러분들 이 논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가야가 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분의 인격적인 그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왜? 학문으로서 학문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영식 교수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가야사의 한 분의 학맥의 한 분이죠. 보면요.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와세대 출신인데 보면요. 자, 가야라는 지명은 뭐냐? 신라 고려시대 때 행정구역명에 가야를 붙인 후대적인 명칭에 불과하다. 이분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김태식 교수가 주장하는 그 맥락을 따릅니다. 왜?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입니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구구르 백제 신라 가야 초기는 뭐다? 나라가 아니라 개판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인데 그런 표현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가야라는 것도 뭐다? 무슨 가야? 육가야는 뭐다? 그럼 저 뒤에 생긴 지명이지 실제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 토론회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는 없다.
현재까지 김해 지역에 수많은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어도 인도 계통의 유물이나 유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학술대에서 이영식 교수가 가야 불교 학술대에 와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스님 들어보니까 이분이 요 말 할 줄을 아무도 몰랐대요. 이분이 가야 불교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이 양반을 초대했는데 그때 완전히 분위기를 다 깨버렸다고 어떤 스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 양반은 뭐냐? 가야 불교는 인도가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양반이 주장한 가야 또 지도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주장한 박물관의 역사 문화교실에 구지가가 말하는 가야사 해가지고 이영식 교수님이 그때 자료를 쓴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여기도 탁기탄 뭐가 나오죠? 탁순국, 비사벌 뭐 쭉 나오죠. 다라국. 여러분들. 자, 이영식 교수님도 주장하는 것이 여기서 가야는 무슨 가야요? 우리나라 가야가 아니라 일본서기 임나입니다. 이제 보셨죠? 그분이 이제 신문에 낸 자료를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나오죠. 이제 이영식 교수님 뭐냐? 일본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자. 이리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본서기 내용 있는 그대로 보자면 일본서기 말이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상공유사 사기는 뭐다? 그건 믿을 수 없다. 왜? 저 뒤에 썼기 때문에 조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 일본서기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이영식 교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여기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죠. 그분이 가르치는 어떻습니까? 가야의 지도는 우리나라 가야의 지도가 아니라 일본서기 임나 지도입니다. 바로 김태식 교수님하고 물론 약간의 어떻습니까? 비정의 차이는 있더라도 큰 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상주에 지금까지 상공유사, 삼국사기, 고려사에 그대로 거기에 있다고 어떻습니까? 기록한 바로 고령가야. 고령가야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시각하는 이렇게 보여주는 논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논문을 꼭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북 상주 함창 고령가야의 정치와 어떻습니까? 근역의 재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고영석 이분이 어떻습니까? 발표한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영석 교수님이 발표한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만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에 가야 사는 사람들이 왜 상공유사, 삼국사기, 고려사의 기록을 부정하면서 일본서기 중심으로 가야를 외치고 있는지, 그들은 왜 지금까지도 역사의 기록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이 논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때요? 고영석 교수님이 결론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놨습니다. 자, 상주가 어떠세요? 상주 함창에 그대로 역사 기록대로 어때요? 여기에 고령가야가 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2부에 보시면 영상을 보실 건데요. 자, 고령가야를 세운 태조 왕릉하고 왕비릉이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옛날에 1500년대 어떤 비석이 나오는데 왕릉이라고 쓰인 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2부 영상을 꼭 보시면 어때요? 눈이 뒤집힙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가야의 왕릉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김수루왕, 흐왕후, 그 다음에 마지막 구형왕릉, 산청에 있죠. 돌무덤. 이 정도 3개 정도 가야 무덤이 있는 걸로, 큰 왕의 무덤이 있는 걸로 알았죠. 여러분들 미치고 환장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함창 고령가야에 어떻습니까? 김수루왕 동생, 바로 고령가야를 세운 태조의 왕과 왕비릉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만큼 충격적인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럽니다. 김수루왕을 인정합니까? 하면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아, 김수루왕 아직 발굴한 적이 없습니다. 요리 나오죠. 우리나라 학자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불러놓고 이야기하면 뭐죠? 아, 고령가의 태조왕릉을 아직 발굴해가지고 뭐 안 했는데, 발굴했는데도 뭐 안 나왔습니다. 요리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 그러면서 어때요? 일본서기 임나는 죽으라고 끄다 씁니다. 그게 맞다고. 자, 이렇게 나가는데, 자, 여기에 또 누가 함창에 가보시면 바로 고령가의 태조에 어떻습니까? 고로왕입니까? 보면 김고로라고 이분의 후손들이 함령김씨로서 어떻습니까? 이게 그대로 어떻습니까? 함창김씨, 함정김씨로서 약 3만 5천 명이 지금 어떻습니까? 살아있는데 이분들이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와서 조상이 여기 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다? 얼마 되지도 않는 인간들이 이 집안의 천륜을 다 깨버리는 게 그건 가짜다. 인정 못한다. 이게 우리나라 가야 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후손들은 자기들 족보 가지고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 고령가야는 자기들 할아버지가 세웠다고 다 나옵니다. 써놨는데도 떼요. 부정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리고 최근에 발굴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뭐 3만 점이 고속도로 날 때 3만 점이 나왔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 가보니까 도굴 다 당했고 보면요. 많은 부분에 그대로 무덤이 보여요. 안에 엄청나게 큰 것이. 지금 하나 지금 어떻습니까? 열심히 발굴하는 거 그 모습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2부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떻습니까? 이런 유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이 시간대쯤 되면 뭐냐? 이제 곤영가야의 실체가 지금의 연구로서 충분하게 밝혀질 수 있는 시간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이 강의를 드리면서 반드시 상주시에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주 시민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똘똘 뭉쳐서 이번에 상주의 최고의 어떻습니까? 문화유적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어때요? 이것도 일본서기 지명 붙여가지고 함령김씨, 함창김씨를 외놈의 후손으로 만들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나라 학계에. 이걸 먼저 경고를 드리고요. 먼저 항상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곤영가야를 살리는 작업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2부 때 다음 2부에 소개해드릴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동영상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물론 구글 검색하면 보이는 것이 뭐냐면 고령가야의 태조왕비는 어떻습니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구글 검색이 됩니다. 이제 제 영상에는 뭐가 있냐? 이분들의 모습, 어진의 모습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진의 모습. 문을 열고 이번에 촬영을 해왔어요. 그분들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우리 그쪽에 계시는 우리 지정선님이 직접 안내를 해주신 곤영가야의 소도 땅을 여러분들 취재한 거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곤영가야 600기 무덤이 600기가 몰려있는 고분군에 대해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 영상 촬영한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쪽에 그 무덤 앞에 600기 무덤이 있는 그 앞에 어떻습니까? 바위에 새겨진 성열 아마 최고로 처음으로 볼 겁니다. 이 엄청난 성열측을 여러분들께 영상을 2부에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 2부를 보시면서요. 이제 진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것, 특히 상주 시민들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역사 가야사에서 삭제된 가야, 곤영가야 이번에 반드시 살리셔야 됩니다. 복원해 주시고요. 600기의 고분군이 모습이 물론 도굴은 많이 당했지만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된다면 진짜 거기 여러분 제가 보니 오봉산이라는데 진짜 오봉산은 멋진 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에 그동안 어떻습니까? 알려지지 않는 지금까지 방치해왔던 또 다른 어떻습니까? 미지의 가야가 곤영가야가 우리 국민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될 겁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